핫한 지역으로 가라? 어디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 기초에서 나오는 실수는 결과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소형차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이거 2등병이라는 병장이에요, 지금. 적정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적정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얼마 필요한 거예요? 3억에서 4억. 근데 많이 변하려면 어떻다? 지금 모습이 거지 같은 거예요. 가급적. 더 많이 오르고 찾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이보다 빠지기 어려운 부동산을 기본이 중요한데 문제를 좀 낼 건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실까 싶어요. 볼까요? 나의 부동산 투자 상식 점수는 괄호 안에 내용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무슨 지역으로 갈아타라. 그쵸? 그리고 무슨 과 경쟁하는 투자는 금물. 뭐 이런 거예요. 나 알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답을 알겠다. 뭘까 이거? 참고로 그런 지명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러니까 도심도 지명이죠, 뭐. 핫한 지역으로 가라. 핫한 지역. 여기는 여기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답이 하나예요.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변화되는 지역? 그럼 변화와 경쟁하는 투자는 근본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이 하나예요. 정책 지역으로 가. 정책 지역이 뭔데요? 정책 지역으로 가고 정책과 경쟁하는 투자는 글쎄요, 좀 애매한데? 말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가라고요? 과열지역으로 가라고요? 이게 답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예요. 허무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말장난하면 안 되니까 허무하진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다라는 건데요. 요 답을 한번 찾기 위해서 제가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무엇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자, A라는 부동산, 자,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둘 다 아파트네요. A라는 부동산은 97년식이고요. B는 2005년식. A는 900세대, B는 700세대. A는 33평형, B도 32평형, 매매가는 6억 4천, 매매가 5억 5천. 전세는 3억 4천, 여기는 2억 3천. 투자금은 3억, 여기는 3억 2천이에요. 자, 이 문제를 풀면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A다. A. A 맞네요. B다.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항상 말을 안 들었는데, 그렇죠? 아니, A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유가 뭔데요? A를. 네? 97년식인데 재건축 때문에? 벌써? 아,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적어서? 투자 금액 2천만 원 때문에 A다? 그 B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유가 뭐예요? B? 가격이 좀 더 싼 것 같다? 6억 미만이다? 저는 6억이 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지금 이것만 보고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막 A다 B다 손에 드시죠 어떻게? 너무 신기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막 아니 여러분 이게요 어디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 A라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 부동산이고 B가 어디 있는 건지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막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위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위치를 위치가 A는 청량리 한신 아파트예요. 청량리에 있는 한신 아파트. 그게 딱 요 스펙을 갖고 있어요. B는 용인에 있는 성우 샤인힐스라는 아파트예요. 자, 이 두 아파트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자 이제 이걸 봤어요. 뭘 사시겠어요? A가 좀 많네요. 아까 B를 드신 분들도 A로 좀 마음이 바뀌셨나요 혹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참고로 그 GTX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그 용인시에서 그 커다란 신도시를 만들려고 작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 아파트가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거의 정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성우 샤인힐즈가 지난 목요일 날 그 한국경제TV 이제 생방송 시간에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거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몇 개 던졌거든요. 그 질문 답변을 딱 듣자마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담이 되게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오늘 그 상담을 토대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이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거랑 엄청난 연관이 있는데, 자 봐요. 우리가 지역을 고를 때 얘는 서울이죠. 얘는 용인이고요. 뭐 용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 이 부동산을 딱 볼 때요. 이 서열을 대번에 눈치채야 돼요. 이 서열의 감각이 없는 분들은요. 실수를 해도 아주 큰 실수를 해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도 기술에서 삐그덕거리는 거랑 가장 기본되는 기초 단계에서 삐그덕대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서열 순위를 이게 우리가 딱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바로 캐치를 못하면은 그건 기초다 보니까 그 기초에서 나오는 실수는 결과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남과 마포가 있어요. 자, 서열이 어떻게 돼요? 강남, 마포. 그러면 이제 마포랑 은평구가 있어요. 그럼 마포. 그 은평구랑 저 고양시 삼송이 있어요. 그럼 은평이죠. 그럼 삼송과 일산 구시가지가 있어요. 삼송. 일산 구시가지와 저기 뭐 어디랄까요? 뭐 저기 일산 구시가지 중에서도 저기 뭐 주엽하고 이제 정발산 쪽하고 저 위에 탄현동이 있어요. 좀 정발산이죠.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서열은 좀 쉬운 서열이고, 예를 들면 뭐 마포랑 옥수동, 그리고 이제 옥수동하고 흑석동,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에 낸 문제들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일부러. 거의 동급 서열로 봐요. 동급 서열로 보는 거니까 헷갈려도 되는데 지금 쭉 문제를 풀었는데 이 기초적인 거를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지난 목요일 날 전화 오신 분은 이 용인에 있는 성호샤인 히즈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도 되냐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얼마나 오른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2억 얼마대였거든요. 2억 얼마대가 이제 5억대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퍼센트로 보면은 비율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제가 무슨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혹시 3억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분당에 아파트 살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억 정도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당연히 이거를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하시죠. 왜냐하면 3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서울이나 분당에도 3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럼 같은 돈이면은 용인보다는 분당, 서울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주 기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인이라는 곳이 서울과 경쟁해서 좋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금액적으로 경쟁을 해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소형차가 있어요. 소형차. 그리고 여기 중형차가 있다고 쳐요. 소형차에다가 막 온갖 옵션을 막 달아요. 불편하게 없게. 그러면 이 소형차가 막 옵션을 막 달았더니만 값이 거의 중형차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올랐다고 쳐봐요. 이 소형차가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과연? 정말 특이하게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보편적인 선택에서 이 소형차는 선택당하기가 어렵겠죠. 왜? 금액이 옵션을 하도 막 해서 쭉 올랐더니만 이 가격 자체가 중형차랑 원래 비교를 안 해왔는데 가격적으로 비교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주 어려워지고 이게 즉 경쟁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럼 용인을 소형차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지금요, 네? 3억 원이 넘어가면 청량리 한신 아파트에서 사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서울 투자와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용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투자자는 뭐 매매가가 뭐 여긴 6억대고 5억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서울과 비교를 당하는 순간 아주 난처해집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상담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딱 이거 하나인데 지역하고 이제 부동산만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이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빌라인데 되게 큰 빌라들 있죠. 대형 빌라. 그러면 뭐랑 비교를 당하죠? 네? 그러니까 유형으로 보면은 그쵸. 이 빌라랑 아파트가 있고 보통 빌라랑 아파트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격적으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빌라들은
아파트와 비교를 당해요. 그 말은 아파트와 경쟁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2012년도 때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잠실의 아파트를 막 권할 때였어요. 그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잠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마포의 점수는 몇 점인가? 그 지역적인 점수. 잠실이 갖고 있는 점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서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볼까요? 잠실이 지금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마포는 몇 점일까요? 그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 뭐 80점 나올 수도 있고요. 90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잠실이 100이라면 마포는 한 60에서 70 안 되는 수준으로 저는 봤어요. 12년도에. 그럼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겠죠. 자, 만약에 마포를 강남 한복판과 똑같이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가정이에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과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나누는 기준이에요.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라 저만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돈이나 시간이 있다면 똑같이 만든다면 엄청나겠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때 잠실이 100이라면 잠실이 갖고 있는 공원, 잠실이 갖고 있는 학교들, 잠실의 교통 여건이나 살고 계신 분들의 수준, 또 녹지 여건,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그 주거의 환경의 쾌적성, 그때는 이제 마포 재개발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을 때죠, 이제 사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100대 한 65가 나오는데 아파트 값 차이가 공동 매매 오차랑 뭐 에이스나 이런 것들이 한 10% 차이 났나? 10% 차이도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였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포가 내려가서 자기 자리 찾든 잠실이 올라가서 자기 자리 찾든 거의 둘 중에 하나고 동시에 벌어진다라면은 이 마포 쪽 움직임보다는 잠실 쪽 움직임이 더 클 것 같다. 둘 다 움직인다면은. 둘 다 내려가는 경우의 수는 거의 어렵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잠실이 마포와의 격차를 벌린 거죠.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그 당시에서 마포의 입장에서 이 강남과 비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격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동작구며 성동구며, 그러니까 이제 A를 주긴 좀 뭐한데, 완전 A 바로 밑에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지역들이 있어요. 상급, 중상위급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아예 상급은 확실히 못 주겠지만, 얘네들이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단지들은요, 금액대가 상급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당해. 그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어찌됐든 자기의 한계점은 탁탁 나눠져 있는데 그 한계점 폭 내에서 가장 높게 움직이는 애들이 그 다음 단계 한계점에 가장 낮은 애들과 만나는 구간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구간이에요. 이게 사실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도 이분은 되게 진지하게 용인에다가 이게 쌀 때 이 투자 금액보다 매매가 싸거든요. 2억 얼마대가 5억대로 올라와 있고 그 GTX와 그 신도시 개발의 어떤 호재가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세가 따라오면서 많이 올라줘서 만약에 전세가 많이 올라줘서 투자 금액이 보세요. 투자 금액이 지금 전세가 2억 3천이 아니라 만약에 4억 3천이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1억 2천이 필요하죠.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는 저조차도 얘라고 답변을 못 드려요. 자, 제가 용인의 아파트를 투자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전세 끼고 다, 죄다 뭐예요? 5천만 원 투자예요. 4천 몇백 투자예요. 3천 얼마 들어갔어요. 나는 그냥
나 4천 투자했으니까 소박하게 4, 5천만 올라줘도 그냥 100%는 만족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산 거예요, 다. 근데 지금 투자금이 어떻다고요? 이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진짜 기초적인 기초인데 이 기초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물론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행동을 제어를 받고 다시 깨닫게 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밀어붙일 때가 있죠 또. 그럴 때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렵다고 봐요. 이 질문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용 다 무시하고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3억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1번 서울, 2번 용인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이 스펙이 다 필요가 없이. 그러면 그냥 서울이야 체크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열에 9이 넘죠. 열에 9이 넘죠. 근데 나 혼자 이상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역발상의 어떤 재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 근데 뭐라고요? 그건 언제? 용인이 갭이 투자 금액이 평균 몇 천만 원일 때. 해서 또 역발상으로 뭐라 그랬죠? 대형만 추천해요. 대형만. 대형만 추천해요. 거의 대형만. 소형 추천드린 건 한참 더 전이었고요. 재작년 때부터는 거의 재재작년부터는 거의 대형만 거의 추천드린 거예요. 용인에서는요. 근데 그 웃긴 거는 지금 용인 대형도 한 1억 2, 3천은 뛰었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 4천, 5천 투자하신 분들은 200% 좀 넘게 해서 거의 자기 원금 대비 300% 가까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열채 담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고요. 제가 투자했던 거는 대형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혜택이 주어지는 당시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임대 등록은 되어 있고. 저는 이제 내년도에 거의 끝나요, 이제. 임대 기간이요. 나도 이제 팔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난 단기 임대를 팔 수 있게 돼요. 중과세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용인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다 보고면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첫째 배워야 될 거는 서열을 이해하고, 물론 그 서열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서열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하위 서열을. 근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서울에 기반은 2대. 서울 것만 한독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간식을 먹으러 가는 개념이에요. 좀 표현이 죄송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서울은 주식. 이거는 간식인 거예요. 간식. 근데 저도 용인에 그 뭐 4천, 5천 투자해서 뭐 5천 이상 버는 거 그거 안 벌어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 왜 하냐면은 돈이 노는 꼴은 보면 안 되고 저게 뻔히 수익이 나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오르게 보이는데 저게. 뻔히. 그리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용인 같은 지역이 서열상 용인과 서울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서열 격차가 있어요. 서열상 격차가 되게 커요. 가운데 낀 동네만 지금 분당. 네. 용인과 분당도 엄청난 격차예요. 그렇잖아요. 또 분당과 서울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판교. 뭐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이거 이등병이랑 좀 병장이에요. 지금요. 이 지역 서열을 나눈다면. 근데 이걸 투자할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서열의 격차보다 가격이 유독 뭐예요?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예요. 벌어져 있는 경우도. 근데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어떤 이 재화의 가격들은 적정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테크나 주식을 할 때 이 주식 적정가가 딱 보여. 근데 이 적정가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사면 되는 건데. 왜 주식 투자가 어렵냐? 왜 부동산 투자가 어렵냐? 그 적정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정가를 안다고 해도 부동산들 이 주식 종목들이 그 적정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적정가를 그냥 쓱 하고 지나쳐 갈 뿐이에요. 그럼 어떤 애는 적정가에서 위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적정가에서 뭐예요? 밑에서 노는 애들이 있죠. 이런 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용인 쪽은 이런 30평대 어떤 호재 많은 지역 말고 그냥 구도심에서 대형 아파트가 아직도 싼 거예요. 대형이 아직도 싸요.
왜냐면 30평대와 가격 차이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너무 적어요, 차이가. 많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또 하나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평생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평생 알아봤어. 근데 평생 못 산 거예요. 평생 알아봤는데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더 전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용인 투자할 때는 제가 이거 투자하고 나서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무슨 가서 미분양 무덤 용인에 가서 그것도 죽어도 안 팔리는 대형 아파트를 좀 몇 개 샀거든요. 그걸 왜 샀냐고 다른 전문가들이 막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랑 상담받고 가는 사람들이 도나 봐요. 못 믿어서 자꾸 다른 전문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대형 아파트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들이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거 다 투자했다. 근데 나는 아주 간단해요. 뭐였냐면 이게 떨어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를 본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가 이제 50평대 같은 게 제가 주로 구입한 게 3억 후반대거든요. 50평대 3억 후반. 마지막에 산 것들이 50평대는 4억 초반에 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세 놓고서 한 5천 투자해서 한 4천 사이 투자를 했어요. 30평대랑 한 2천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좀 벌어졌거든요. 좀 벌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30평과 50평이면은 40평, 50평 두 계단 차이인데 한 계단에 1,000만 원이란 꼴인데 이게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상식선에서. 이 가격이 그 시장에서는 대형 아파트는 싼 거고 소형, 중형은 비싼 거니까 뭐 30평이 3억 6, 7천 갈 때 50평이 3억 9천 가도 괜찮아. 나는 시장이었으니까 그 시장에서는 시장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 인식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될까를 본 거예요. 나는 유지가 안 된다고 봤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형만 집중 공략을 한 거예요. 대형만. 안 빠지겠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물론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용인의 대형들이 왕년에 비쌌을 때 시세 대비해서는 한 55% 정도는 떨어져 있어요. 절반 좀 못 되게. 그러니까 제가 3억 9천에 샀던 것도 한때는 7억이 넘던 아파트가 3억 9천까지 내려왔고 나는 투자를 4, 5천 했고 그러면 4, 5천만 올라주면 이게 한 4억 3, 4천만 가져도 일단 내 원금 대비에 100% 수익은 나오니까. 그 간단한 생각으로 한 거예요. 간단한 생각으로. 그리고 어차피 임대사업 내면은 단기 임대 기본 5년이니까 내가 뭐 중간에 쳐다볼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 서열을 이해하자. 서열을 이해하자. 그리고 둘째, 서열이 다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밑에 서열에서 틈새 기회의 매물들이 주어질 수 있고 그 격차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실이 100이고 지금 마포가 80인데 마포 시세가 잠실 시세 대비 한 70% 간다면은 충분히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설에 뭐였죠? 잠실이 100이고 마포가 한 60 몇 점대인데 시세는 100대 90이었더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잠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서열 관계를 이해하고 서열 계단마다의 적정 폭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유사한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면은 이 밑에 있는 서열의 부동산들은 상위 서열 부동산과 경쟁해서 좋을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경쟁을 당하지 않고 나만의 것.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그 아파트 말고 뭐 저 빌라 코딱지만한 것들 그 소액 투자한다고 쳐봐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가 투자 금액이 얼마 필요하죠? 전세 끼고 용산 전세 끼고 얼마 필요할까요?
방 2개짜리 빌라 전세 끼고 하나 산다면 내 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초반까지 좀 필요해요. 돈이. 용산에 빌라 하나 사는 게. 마포는 얼마 필요할까요? 빌라 산다면 마포. 한 7천에서 8천. 전세 끼고. 투자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만약에 마포도 빌라 하나 살려고 지금 했을 때, 지금 말하는 우리 빌라는 재개발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재개발에 속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여러분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한 6억 이상 다 들어갑니다, 돈들이. 평범한 동네의 빌라예요. 만약에 마포에 빌라 투자하는데 지금 한 1억 넘게 필요하다면은, 한 1억, 한 4, 5천 필요하다면은, 그 돈 가지고 용산을 찾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만들어서 용산을 보거나 하는 움직임으로 바뀌는 거지. 그쵸? 지금 뭐예요? 마포는 마포대로의, 마포만큼의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즉, 용산과 가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싸워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쟁이란 매매가도 중요하고요. 투자금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요. 똑같은 뭐죠? 똑같은 매매가여도 투자 금액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주하실 분들은 주로 매매가에 꽂혀 있고, 투자하실 분들은 주로 투자 금액에 꽂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러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런 예로는 또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용산 사무실에 와서 첫 번째 강의한 게 2017년도 초. 그때 당시에 제가 반포자이 60평대를 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반응이 싸늘했어요. 왜? 반포자이 60평대가 좋습니다. 한 22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가니까 얼마 필요한 거예요? 3억에서 4억. 다만 종부세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시면서 이제 18억, 19억에 전세도 빚인데 빚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얼마 가죠? 한 31억 정도 가요. 실거래로. 근데 당시에 반포자에 추천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투자 금액이. 반포자에는 그런 강남의 그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개념의 어떤 거래 기반이 나오는데 이 갭이 엄청 가볍잖아요. 그 갭이요. 목동에 소형 사는 거랑 비슷한 갭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한 메리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게 아직도요.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끝이다. 어쩌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목동 같은 것도 왜 괜찮게 보고 있냐면은 목동 아파트 하나 살려고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한 5억 중반 필요해요. 5억 중반. 자, 그럼 5억 중반을 가지고 우리가 싹 둘러보니 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게 많다라면 목동 아파트 그렇게까지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웬걸 할 게 정말 마음에 드는 투자 전략이 거의 안 나와. 마음에 드는 투자 전략은 주로 뭐예요? 10억대 이상이에요. 내 돈이 전세 활용하고. 이런 개념 정립이 머릿속에 탁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냉동실에 얼음 얼리듯이 딱딱 기준이 있으면 너무 쉽거든요, 이게. 너무 쉬운데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전문가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 잡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시는 연습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인도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면 엄청 좋아질 건데, 엄청 좋아질 거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이 청량리도 엄청난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지역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시계가 멈추고 여기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뭐예요? 네. 자, 이 답이 뭐예요, 이제? 그래요. 대충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상위 서열 지역으로 갈아타자. 상위 서열. 자, 똘똘한 한 채 좋아요. 뭐 하나 갈아타는 것도 이왕이면은 이 서열의 이 뭐예요?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는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는 갈아타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유 자산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강남 팔아서 뭐 어떻게 내려가신 분들이죠. 어딘가로 내려갔거나 어딘가로 올라갔든가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저기 노원 상계 주공에 뭐가 있는데 그때 내가 압구정 현대랑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났던 건데 이런 얘기 상담하다 보면 그런 레파토리의 분들이 많이 만나거든요. 압구정과 이 노원이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라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상위 서열 지역으로 갈아타라. 그리고 상위 서열과 경쟁하는 투자는 가급적 하지 말자. 절대 좋을 게 없다. 절대 좋을 게 없다. 자기만 다친다. 나만 다친다. 근데 아까 제가 이 하위 서열 투자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왜?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쌀 때. 완전 쌀 때는 충분히 밑에 서열 지역들도 재테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실수요는 뭐가 중요하고, 투자자는 뭐가 중요하다. 네, 정확하세요. 똑똑해요. 쉽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알아?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뭐가 됐든 간에 나의 입장이 거주든 투자든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아울러서 보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딱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탁탁탁 몇 개 돼. 그럼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여러분 몇 개 또 알고 있어. 그리고 그럼 한 8억 정도로 내가 실거주 들어갈지 뭐가 있을까? 탁탁 얘기. 이건 끝난 거야 지금. 끝난 거야 그러면. 왜? 투자 금액으로 묻든 또 투자 금액도 5억 투자, 3억 투자, 10억 투자 다 알고 있고 또 매매가로 묻든 답변할 수 있다는 뭐예요? 그분은 준비된 분이에요 그냥. 물론 그분은 집이 무주택자일 수가 없겠죠 그분은요. 절대 무주택자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그리고 이 실수요자분들은 이 매매 금액만을 놓고서 싸다 비싸다를 논해요. 저는 그 반포에 이제 60평대 뭐 20억대 20억 얘기 뭐 나오게 했을 때 자, 전세 금액 딱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금액 딱 보니까 그 매매가 자체가 너무 싼 거야. 20억이든 그게 얼마든 간에 일단은 그 갭이 4억 3억이라는 것은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상식은 그랬어요. 너무 싼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투자 금액 무시하고 실수요는 매매가만 보다 보니까 그 21억 또는 이 8억, 이 6억이 싸다 비싸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8억, 6억짜리가 만약에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물건이라면은 네. 엄청난 매력적인 물건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투자자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봐야 되고 자신의 실수요냐, 투자자냐의 입장에 따라서 이 입장에 따라서 이 비싸다, 싸다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는 아울러서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서열에 역행하는 부동산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상위 서열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원칙이고 다른 말로 인서울이라고 하죠. 인서울. 서울로 들어가라. 서울로 들어가라.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분당 쪽 이런 뭐 지역들과 서울 강북권 지역들과 가격이 좀 만나거든요. 좀 부딪혀요. 그러니까 지금 마포하고 흑석하고 판교 일부 지역들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분당은 이제 여기 서대문이나 요쪽하고 이제 또 경쟁이 붙는데 다 좋죠. 다 좋은데 일단은
서열 관계상 일단은 상위 서열로 가는 거를 우선으로 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둘째, 이 실거주 말고요. 조그만한 부동산 소액 투자조차도 자금 여력이 된다면 상위 서열 지역부터 담는 게 좋다. 근데 뭐예요?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고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 1억 5천으로 그 용산에 빌라를 투자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마포에 빌라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그랬죠, 이게? 용산은 1억 5천이 필요하고요. 마포는 한 7천 정도 필요해요. 자, 용산을 살까 마포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고민인 거예요. 왜? 하나는 1억 5천이 투자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얼마가 투자된다고요? 7천. 이게 그 비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억 5천을 묻는, 예를 들면 마포 하나 사고 도심부 하나 샀다. 1억 5천 투자가 됐다. 이건 비교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막 투자 금액이 2억 가까이 되고 하나는 1억도 안 되는 투자를 놓고서 개수로 보시면 안 되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이게 지금요. 응?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똑같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에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상위서에 하나 사는 것과 소액 투자 얘기예요. 소액 투자. 이 좀 밑에 급의 애들을 여러 개 사는 것과 원칙적으로는 이 밑에 급 여러 개 사는 게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이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작든 크든. 기본 단위가 일단 500,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놈이든 큰 놈이든 기본 움직이는 단위가 500, 1000 똑같은 움직임으로 보여요. 보폭이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이 개수가 많아지는 전략이 더 좋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복잡하겠죠. 좀 더 복잡하겠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상위서열로 가되 자금 여력이 된다면 무리해서 억지로 막 상위서열로 끌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실거주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니까. 실거주는 무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실거주는요. 무리를 아예 안 하면은 만족스러운 집을, 그러니까 대만족하는 집은 죽어도 못 사요. 아무리 무리해봤자. 왜냐하면 우리의 눈높이는 여기 있고요. 현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여기 있고 살 수 있는 집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개념 차이가. 그러니까 무리를 해봤자 마음에 들지도 않는 집을 사야 되는 꼴인데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그 정도 차이지 이 투자는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위 서열과 경쟁하는 투자는 금물이다. 여기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경쟁도 있고 뭐예요? 이 지역 서열에 대한 경쟁 얘기하는 거고요. 물건은 뭐예요? 아까 빌라랑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는 아파트랑 비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어려워져요. 아주 어려워져요.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게 좋은 거죠. 빌라는. 그래야 메리트가 있어요. 개만에. 그래서 우리가 또 빌라 볼 때는 어때요?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에서 빌라를 많이 봐요. 다른 말로 아파트와 빌라가 당연히 가격 격차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격차가 적정 격차보다 많이 벌어졌을 때 그때 빌라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까워. 빌라랑 아파트 차이가 너무 적어. 근데 그런 데서 빌라 사는 분들 계세요. 완전 잘못된 투자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실수나면 큰일 나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원칙은 이 서열대로 시세가 서열대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열대로의 시세란 매매 가격, 그 다음에 투자금, 또 서열이 있다. 서열이 있다. 매매가도 서열이 있고 이 투자금도 서열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매매 가격이 만약에 서울과 아까 우리 봤던 용인이 매매가 차이가 있더라도 투자금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서열상 용인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열 순위와 시세가 왜곡이 될 경우에 이거죠. 아까 우리 잠시가 뭐예요? 마포의 비교. 서열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서열의 폭이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서열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가 뭐야? 이럴 경우에 기회도 생기고 위기도 함께 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 서열의 순위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면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고, 변화가 적다는 말은 뭐예요? 큰 기회도 큰 위기도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됐어. 뭐가 이상해. 이럴 경우에 분명히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 감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엄한 거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들인데 요새는 이제 이 좀 안 좋은 지역들은, 좀 좋은 말씀 못 드리는 지역들을 정확하게 이 지명을 좀 거론하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정말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 밤에 약주하시고 회사로 전화가 오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도 많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서열은 뭐다? 서열은 변한다. 서열은 변해요. 정말 변해요. 대표적인 게 마곡, 성수동. 성수동, 저는 뭐 마곡 사례보다도 더 놀라운 건 사실 성수동의 사례예요. 왜 그러냐면, 한 계급 바뀌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하위 계급에서 이 중위 계급으로 가는 것과 이 중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애들 공부 시켜봐서 알죠? 그렇잖아요. 꼴등하는 애 중간까지 올리는 건 쉬워요. 중간 애가 1등 가는 게 어려운 거죠. 성수동 사례가 왜 어려운 사례냐면은 성수동 사례가 그런 사례인 거예요. 성수동 사실 그리고 이 하위 그룹 애들이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된 거예요. 성수동 사례가.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나오기 어려운 사례예요. 그래서 이 서열은 뭐다? 서열은 반드시, 아닌데. 원래 세팅이 이렇게 있었나? 알았어요. 됐어요. 서열은 변한다. 그래서 뭐다? 서열 상승 가능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서열은 크게 쉽게 보세요. 3등분 하시면 돼요. 상중하. 그럼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 그룹에 투자해서 그게 뭐 재건축을 겪든 재개발을 겪든 상위 등급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위 그룹에 투자를 하지만 비록 하위 그룹일지라도 중위 그룹으로 갈 수 있는 이 한 개 도약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관련된 이제 이런 틈새, 지금 우리 이 내용들 있죠. 여기서 뭐 서열 순위 시세가 왜곡될 경우에도 기회가 있다 그랬고, 또 서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관련된 그 지역들 중에서는 이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지역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설명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 추천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추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동네에 무슨 아파트가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뭐 얼마나 잘못된 걸 사시겠어요. 사실 거기 가서 그냥 보편적인 거 구입하시겠죠. 근데 이런 소액 투자는 동네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동네까지 알고 투자 들어가서 잘못된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 저렇게 이런 서열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이 서열 상승 가능 지역, 여러분도 좀 감이 오는 자리들이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 서열이 바뀐다는 소리는 뭐예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해서는 이게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변해야 돼요. 근데 많이 변하려면 어떻다? 가급적 지금 거지 같은 거예요. 지금 모습이 거지 같은 거예요. 가급적. 걔네들이 많이 변하고 이 큰 어떤 개념상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맞고, 사실 안 오른 건 없죠. 안 오른 건 없죠. 하지만 얘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상승 속에서의 나온 상승이다 보니까
이 유망한 애들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찾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이 뭐다? 빠지기 어려운 부동산을 보자. 계속. 이게 아까 봤죠? 용인 얘기했죠. 많이 오를까를 본 게 아니라 더 빠질까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게 꺾여서 시장이 좀 죽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보는 부동산이 그나마 제일 적게 빠질 부동산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분은 실패 안 할 것 같은데. 욕심 크게 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올바른 판단 원했던 거예요. 올바른 판단.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 꺾여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사자마자 출렁거린다고 했을 때 그런 확률은 적어요. 그건 작년에 이제 가을에 9.13 대책 나오자마자 벌어진 일이고 그때는 사실 좀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일단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때였는데 그렇게 좀 단기적인 물리신 분도 계시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내가 사자마자 좀 내려간다 하는 것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인정하고. 마음이 편해 내가요 사실. 근데 왜 그 인정해도 되냐면은 어차피 결국에 오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오를 거잖아요. 지금 이제 조만간 화폐개혁 관련해서 토론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말 저는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화폐개혁은요, 지금 우리 야당에서 막 이렇게 여당 공격하잖아요. 그런 꼼수를 부려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근데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최순실 사태 때 강의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정권 바뀌면은 화폐 건드린다. 화폐 건드린다. 왜? 이유가 똑같아요. 동력이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 주방장 뽑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똥차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날 뽑아주신다면. 근데 뽑힌 거야.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기 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쌀통에 쌀도 하나도 없어. 저기 밥솥에 꽉꽉 눌러붙은 누룽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누룽지탕 끓여야 돼요. 그게 이제 화폐 건드립니다. 봐요. 그래서 뭐예요? 오로지 딱 하나예요. 그냥 검은 돈 나와라요. 단위가 복잡하고 화폐 국격이 떨어지고 다 필요 없는 헛소리고요. 그냥 지하경제 양성화. 이건 뭐예요? 박근혜 정부가 원래 했던 거였죠. 하려고 했던 거였죠. 임기 막판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정권은 누가 잡든 간에 화폐는 건드리게 돼 있어. 왜? 더 이상 한국이요. 그거를 팍팍 그리지 않고서는 맛있는 쌀밥을 지을 정도의 쌀통에 쌀이 많냐? 냉장고에 맛있는 재료들이 고기랑 만뜩 있냐? 없어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중국이 다 뺏겼잖아, 중국한테.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경제 지금 규모가 GDP의 20%가 넘어요. 엄청나요. 한국이 지하경제가 엄청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부패가 심하죠. 우리나라를 그 선진국 대열에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있고요. 기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보는 기구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정부패가 너무 크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수준 자체가, 이 지하경제 규모 자체가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규모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정치는 25%, 30%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어요. GDP에. 엄청 썩어빠진 나라는 소리죠, 이게. 그걸 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동력을 새롭게 창출할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봐요. 물론 이번에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하겠죠. 근데 자꾸 그렇게 들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에 가만히 있는 벌벌 떨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이게. 이런 행동 자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서열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실수 안 하겠지라고 절대 여러분 자만하거나 만만해 보시면 안 돼요. 꼭 그럴 때 뭔 일이 벌어지니까. 네? 요 원리 잘 이해하셔서 실수 없이 부동산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